시장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돌아가는 것들을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건 무능이었다. 산물을 지적하는데요. 약간 엄발을 오줌 넣기? 당장만 모면하려고 하는 일종의 저는 꼼수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건 국민의 생각이 바뀌면 정치인들 바꿉니다. 정치인들 별로 영혼 없어요. 공무원만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정치인들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정부 정책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국민들은 내일이 아니더라도 남이 받는 폭력적인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는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는 재산세만큼 내가 그 지역에서 그런 편익을,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매식이 힘드신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전 국회의원이셨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신 김연아 박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매불TV에 이제 모신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사실은 도시계획이랑 부동산학에서 워낙 유명하신 연구자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지금 워낙 부동산 정책이 꼬여있을 때를 좀 꼬여있고 문제가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순수 연구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의견 여쭙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정부 정책은 제가 옆에서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점점 꼬인 상태로 봐요. 뭐 LH 사태도 터졌고, 그 다음에 신도시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재건축 재개발 거기도 다 묶여 있고, 박사님이 쭉 이제 그 과정을 보시기에 어느 부분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했는지 좀 그 분기점 같은 거에 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조금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 첫 단추라면은 정직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하고 나서 네. 8.1 대책부터 1년 반 정도 지날 때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로지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 수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말일지 자기가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1년 반 정도 허송세월했죠. 우기다가 뒤늦게 이제 신도시로 공급 확대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신도시를 발표하고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는 정직하지 못했던 거가 가장 컸다고 보고 있고, 정책을 쓸 때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 근데 일부에서는 정말 타이밍을 못 맞춘 걸까?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 시장 기능에 대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돌아가는 것들을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건 무능이었다. 산물을 지적하는데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왜 우리가 옷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한 번 하면 중간에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현미 장관님이 물러나시기 전 마지막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비꼬는 말로 빵투아네트 발언이죠. 이제 이게 아파트가 빵도 아니다. 뭐 엄청 욕을 먹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맞는 말이었다고 봐요, 사실은.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 중에 유일하게 정직한 발언이었다. 제일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막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시차가 걸리는 문제들이고 지금 당장은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의 정부 정책은 사실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LH 사태가 터지면서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청와대의 정책 결정자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LH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거의 다 손발이죠. 근데 이제 손발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일단 국민들은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들도 믿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LH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패닉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패닉 상태가 오면 저는 일단 모든 걸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첫 단추가 잘못 끌었는데, 그러면 첫 단추를 풀러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다 올려야죠.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먼저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사대책이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건, 대통령이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 2주 만에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첫 단어가 부동산 적폐청산이다. 그러면서
이 LH 문제가 부동산 적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부동산 적폐, 부동산 투기 이게 왜 생깁니까? 뭔가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이 있으니까 생기죠. 기대하고 들어간 거죠. 예. 그럼 가격이 오를 만한 행위가 뭐냐? 바로 개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등치가 큰 게 신도시 신도시죠. 개발이죠. 가장 크죠, 사실은. 네, 근데 신도시 개발을 그냥 놔둔 채 또 지금 신도시에 LH 직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차명으로 연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심이 팽배한 이때에 신도시를 그냥 간다? 저는 잘못 끼워준 단추 자체를 이제는 뭐 거의 끝까지 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가장 위험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제가 반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모든 주택 공급을 정부가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잡고 있는 게 신도시인데 네. 이걸 포기하는 순간 네. 그러면은 공급들은 완전히 다 나가고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는 살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논리인데요. 네. 근데 이제 좀 국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그 뭐 3080 해서 짓겠다고 하는 83만 원? 네네. 예, 그거는 2025년까지 부지 확보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1, 2년 안에는 뭐가 못하죠. 아무것도 안 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해서 이걸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그 83만 원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날아갈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토지 수용을 완료한 데는 한 군데도 아니요. 아니죠. 두 부분적으로 군데 하고 진행 중이죠. 그쵸. 지금. 네네. 그리고 완료한 데는 한 아무 데도 군데도 없죠.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집 지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2기 신도시 중에서 운정 이런 데들은 아직 택지 개발 진행해 놓고 예. 집을 안 지은 데들도 있어요. 몇 군데 있죠. 예.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파트 지어서 광역교통망을 오히려 빨리 하는 게 더 빠를지. 네. 저는 거의 속도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GTX도 네. 한 2026년 정도에는 개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부가 지금 부지 확보하는 것보다 네. GTX가 먼저 개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아파트 공급 건설 기간을 한 3년 정도 잡으면 네. 오히려 이기 신도시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게 규모면으로 보나 속도면으로 보나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상이 진행된 지역에는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뭐 그 투기한 이익을 모두 다 몰수하겠다고 하는데 네. 개발을 그냥 진행시키면서 어떻게 몰수를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 저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겠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직원이 그 토지를 팔지 않는 이상 그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시리언 이익이죠.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정부가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 국민을 그냥 눈앞에서 속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참에 좀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 첫 번째는 속도 조절인데요. 네. 정부가 7월쯤에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겠다고 했죠. 합니다. 예. 네. 근데 사전 청약이라는 게 지금의 스케줄로 보면 토지 수용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일종의 배정을 하겠다는 네. 건데 옛날에 혹시 위험하죠. 굿모닝 사태라고 아니요. 굿모닝 시티 사건이라고요. 알죠, 알죠. 상가 분양해가지고 예. 한번 네, 사기 분양해서 난리 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거기에 준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급한 국민들의 마음을 자꾸만 더 이용해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악수를 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LH 사태는 저는 정부에게 속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좀 재검토를 해서 2기 신도시부터 조금 완성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수도권에 집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건데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이라는 게 결국 교통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거 인프라, 뭐 네.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2기 신도시 남은 물량들이 3기 신도시의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지금 되는 상태인가요? 물량은 아마 2기 신도시가 그만큼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 3기 신도시의 물량 자체가 허수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2025년까지 부지 확보라는 얘기만 있지 네. 엔딩 시점이 없습니다. 너무 국민들한테 처음에 많은 공급 물량을 얘기하고 그거에 자꾸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정말 주택이 부족한 줄 알고 그렇죠. 잘못된 신호가 나갈 수도 더 있겠네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또 미리 매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부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지금 종부세를 올려서 또 양도세 부담을 올려서 사람들의 집을 팔게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집을 팔면 물건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거에 대한 고려는 안 하는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럼 보유세는 높이면서 양도세를 조금 더 깎아주면 네. 오히려 매물은 더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택이 일종의 공급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유독하게 그 대책만 빼고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세 개를 다 올려놨는데 이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올리는 거는 그냥 위험한 거라고 들었었는데 하나를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는 건지 좀 예측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이런 또 발언을 하면은 정치인이라고 그러실 텐데 저는 이제 이게 부동산 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4년밖에 못했어요. 예, 네. 단 한 번 초선 비례했고 제가 정치인이 돼서 보니까 부동산 정치가 어떤 건지를 좀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떤 전문가나 또 주변에 생각하는 올바른 도시의 모습을 갖고 정책을 펴는 공간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오히려 끼워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찬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선거 공약적인 정책을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집권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죠.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뭐 10%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러프하게 했을 때 9대1. 그렇죠, 9대1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10%한테만 부담을 가는 거니까 90%는 크게 영향이 부담이 없다. 없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죠.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눈속임? 아니면 약간 허수가 있는데 지금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율과 관계없이 재산세가 같이 올라갑니다. 올해는 다행히 지금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좀 깎아주는데요. 이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내년에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화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약간 엄발에 오줌 넣기, 당장만 모면하려고 하는 일종의 저는 꼼수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국민들이 이것을 체감하시면서 이 부동산 정책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 또 어떤 전문성이나 효과적인 측면에 염두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제가 정치를 좀 해보니까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건 국민의 생각이 바뀌면 정치인들 바뀝니다. 정치인들 별로 영혼 없어요. 공무원만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이 뭐 이걸 원한다고 하면은 막 자기도 막 거기에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말도 바꾸고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누구든지 세금을 매기는 것, 뭐 소득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매기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늘리고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불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언젠가 나도 정부 정책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국민들은 내일이 아니더라도 남이 받는 폭력적인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는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좀 일단 국민들의 생각이 요 1, 2년 안에 조금 만들어지면 조금의 지금의 정책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외도 보면 예전에 이제 재산세를 막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다 조세 저항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는 재산세만큼 내가 그 지역에서 그런 편익을,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나. 과거에는 재산세 부담이 높지 않아서 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셨을 텐데 최근에는 지금 뭐 돈 벌어서 상당 부분을 재산세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우리가 일명 본전 생각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공시가격 공표가 됐는데 이의 신청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뭐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시가격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또 감정원이 사실은 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아파트 뭐 보통 비슷한 컨디션 조건의 아파트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뭐 또 굉장히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것은 그냥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시가격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세금을 올리면은 정부의 시각대로라면 매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못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세가 전가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게 좀 세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양도세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가요? 이제 세금 정책을 갖고 저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모습에 빠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세금의 기능대로 일어나는 소득에 부합하게 세금을 매기는 그런 원래의 기본적인 조세 정책으로 가는 게 하나 필요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엉켜버린 이 조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 조절 정책들을 이제 좀 제자리를 찾는 건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숨통이 튀게 하는 것,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현실화해 가는 입장을 좀 방향으로, 취해가되 양도세를 조금 지금은 너무 징벌적 양도세죠. 그리고 네. 전국의 집값이 올라서요. 그렇죠. 집을 팔아가지고는 하향 조정, 그러니까 집을 줄여가기 전에는 지금 이 집을 판 돈을 갖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못 움직이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층이라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세를 내지 못할 형편이 되면 조금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이자 붙듯이 이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집을 상속하거나 또는 처분할 때 그 네. 나온 이익을 갖고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방법. 네. 그래서 지금 고령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조세 정책에 있어서 지금은 전환기, 그러니까 조세 정책과 경기 조절 정책이 이 혼합이 된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숨통을 틔워주는 거래세 완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